안녕하세요.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교사 고동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논술 전형 경쟁률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 논술 전형의 특징, 그 다음에 인문 자연계열 논술 전형 대비 방안,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논술 전형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25 대입에서는 2024학년도 대비 전체 3개 교가 증가한 41개 교가 논술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신설된 대학으로는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 그 다음에 신한대학교, 을지대학교가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서경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폐지함으로써 총 3개 교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논술 전형에서는 10개 교는 모집 인원 변동이 없고 감소가 있는 대학은 23개 교, 그 다음에 증가한 대학은 5개 교가 있습니다. 감소 인원이 가장 큰 대학은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172명이 감소했고, 건국대학교는 120명, 한양대학교는 62명, 경북대학교는 29, 부산대학교는 28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대로 고려대의 경우에는 361명, 그 다음에 상명대는 85명, 그 다음에 을지대는 167명이 올해 신설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집 인원은 각 대학별 모집 요강에서 최종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 대입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의 비중은 줄고 논술고사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전형 요소는 흔히 논술 100%와 그다음에 논술 교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논술 전형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준비하실 때 이제 논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 대입의 논술 전형 경쟁률은 2023학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지원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니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표는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 가이드북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에 있는 거는 지원 경쟁률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경쟁률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지원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국어국문학부에는 68.67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23.67%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경쟁률과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실질 경쟁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좀 경쟁률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 대입 논술 전형에서 25개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적용하지 않는 대학과 적용하는 대학이 있는데, 논술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2024 대입에서는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한 대학이 많았지만 2025 대입에서는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한 대학이 증가했습니다. 2025 대입의 경우에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의 취지를 반영해서 이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2024학년도의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나 또는 과학을 지정 과목으로 이제 조건을 내건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비해 그 대학의 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합형 수능 실시 등 입시 환경 변화로 전반적으로 이제 논술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이제 완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몇몇 대학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설한 곳도 있습니다. 우선 완화한 대학의 대표적인 경우는 숭실대학교인데요. 그 국수 영탐 중에 2개 합 4등급에서 2개 합 5등급으로 이제 한 등급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경희대 인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합 5등급은 동일하지만 그 탐구 영역을 2024학년도에는 하나만 반영을 하다가 2025학년도에는 이제 두 개 평균을 반영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논술 전형을 신설한 고려대의 경우에는 4개 합 8등급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강화된 조건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 다음 고려대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 일반 대학보다 더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한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1개의 5등급이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올해 신설한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1개 영역의 3등급을 최저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문계열 논술 전형의 특징 및 대비 방안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인문계열 논술은 다수의 대학이 언어 논술을 출제하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이나 혹은 일부 계열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을 포함하거나 또는 표나 그래프와 같은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다수가 이제 언어 논술을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경영 캠퍼스라던가 혹은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거나 또는 수리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와 같이 제시문을 우선 부여를 하고요. 이 제시문을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 몇 글자 이내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라는 식의 문제도 있고요. 제시문 2개를 각각 이제 고려해서 서술하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라고 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나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글이 대부분 이제 언어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고요. 다음은 이제 중앙대학교의 이제 경영경제 계열의 문제인데요. 가 제시문과 같이 이렇게 언어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제시문처럼 어떤 수학적인 문제 상황을 주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 수리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지원자가 희망하는 계열에 따라 물어보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더불어 가천대나 삼육대나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언어 논술이나 수리 논술에 비해서 문항이 단순하고 답안 분량도 적은 교과 논술 또는 이제 약술련 논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상대적으로 긴 답안을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간단한 답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문제 유형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국어, 인문계열 나와 있는데 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제시문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중앙대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긴 답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제시문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답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약술련 논술을 대비하는 경우에는 이런 가천대나 삼육대나 수원대나 한신대 또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계열 논술 전형의 특징 및 대비 방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대표 유형은 수리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 역량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 또는 모집 단위에서는 수리 논술 외에 언어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논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과학 통합 논술이라고 해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이제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는 과학 논술을 폐지하고 수리 논술만으로 논술고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표를 잠깐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수리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경희대 의학계열이라던가 아주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선택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생명과학처럼 지정된 과학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의 출제 범위는 일반적으로 수학 또는 수학 1, 그다음 수학 2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미적분이나 그다음에 기하,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학격과 전 범위를 출제 범위로 공지하고 있으니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을 통해서 출제 범위가 어떻게 해당하는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학, 수학1, 수학2는 보통 이제 공통으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 선택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화여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격과 전 범위를 요구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대학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학학 계열의 경우에는 과학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우선 경희대 의학학 계열이나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학과 계열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걸 요구하고 있고요. 아주대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을 지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경희대, 연세대, 아주대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2 과목을 포함해서 출제한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학학 계열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합격의 기본 자격 외에도 합격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우선 충족되어야 합니다.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톨릭대나 경북대나 경희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까지 포함해서 3개합 4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4개합 6등급 이내,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캠퍼스나 인하대 같은 경우 3개 1등급, 중앙대 같은 경우 4개합 5등급처럼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자연계열 논술 전형의 대표적인 이제 문제 유형인데요. 2025 경희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문제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대다수의 이제 문제로 요구하고 있는데 경희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리학이나 또는 생명과학 또는 이제 화학을 하나 선택해서 보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술 전형 대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많이 있어서 논술 가이드북이나 혹은 선행학습 영향 평가서에 나와 있는 그 논술 관련 안내 사항을 먼저 읽어보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논술 가이드북이나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입학처에 입시 도움이나 또는 공지사항 같은 데를 들어가면 논술 가이드북이나 혹은 그 대학 측에서 발간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학 제공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대학 제공 자료를 보다 보면 출제 의도라던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문항 해설, 그 다음에 예시 답안, 그 다음에 채점 기준 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2025 동국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대학 측이 이 논술고사 문제를 왜 출제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담겨 있고요. 그 문제를 해설하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떤 답안이 훌륭한 답안인지에 대한 예시 답안도 나와 있고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맨 마지막 목차를 확인해서 부록에 보면은 그 문항 카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문항 카드에 들어가서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항 정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 범위라던가 그 다음에 문항 자료, 그 다음에 문항 해설,
뭐 뒤에는 뭐 예시 답안이나 채점 기준 같은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논술 가이드북이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이 많기 때문에 국어 과목의 성취 기준이 논술의 평가 요소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탐구나 뭐 윤리 같은 과목들은 논술의 내용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게 이제 2023학년도 논술 전형 제시문과 교과 관련성의 예시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통합사회나 혹은 뭐 사회문화 혹은 생활과 윤리 혹은 뭐 한국사 등등 이런 사회교과목이 논술의 내용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수리 논술이 많기 때문에 수학교과나 또는 과학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어떤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충실히 이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로 실시하는 모의 논술을 활용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신설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문항 유형을 좀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의 논술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학별 어떤 공지사항이나 입시도우미 사이트를 가면 이런 식으로 모의 논술고사 자료집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모의 논술에 응시하면 뭐 첨삭을 해주거나 지원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어보면서 내가 어떤 점이 모자라고 무엇을 좀 보완해야 될까 그런 걸 알 수 있는 바탕이 되므로 모의 논술고사를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모의 논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출제 의도와 문항 해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더불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이제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히 정시도 같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논술 전형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전형이 더 많이 있으므로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대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충족률에 따라 가지고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간의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2023학년도 서강대 대입 논술 전형 입시 결과인데요. 왼쪽에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00대 1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뭐 34대 2.5대 1이나 아니면 50대 1이나 37대 1로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논술 전형 대비 방법을 조금 정리를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나 논술 가이드북 같은 대학 제공 자료를 활용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므로 학교 수업에서 뭐 사회탐구나 국어 영역이나 수리나 아니면 과학 영역의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학별로 모의 논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의 논술에서 대학이 제공하는 첨삭이나 또는 청평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해당 대학의 논술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이제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응시할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에 따라 가지고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논술 전형과 관련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응시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